안상훈 수석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 순방에서 MBC가 전용기를 탑승을 못했지 않습니까? 탑승이 불허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짜 뉴스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9월에 이제 미국 순방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음성에다가 자막을 씌워서 기정사실화하고 국격에도 문제가 생기고 순방에게 성과도 훼손됐고 이 가짜 뉴스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전용기의 탑승을 불허한 것입니까? 예, 그러한 판단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좀 상세하게 지금 계속 뭐 그 말씀을 듣고 계신데 좀 상세하게 불허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가짜 뉴스였기 때문에 우리 예, 지난 그 뉴욕 순방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그 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자막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해서 또 일부 그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취재 과정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누누이 지적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해당 언론으로부터 어떠한 시정 조치나 사과를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맥락에서 예.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님께서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뭐 그랬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 언론관을 보면 취임 지금 6개월쯤 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도어 스태핑 몇 회 하셨습니까? 어, 뭐 60번 이상 하셨을 겁니다. 예, 기자회견 또 수차례 하셨죠. 네네. 예. 근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보면 5년 동안 기자회견 전체가 10여 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언론과의 소통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석님께서도 추가적으로 대통령님의 언론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계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님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지켜본 것에 따르면 적어도 이 정론 직필에 기반한 그런 비판에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은 확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역대 대통령님들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가짜 뉴스라든가 사실 왜곡 보도를 문제라고 보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동남 순방하신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돈 없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도착 첫날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2007년 한국인 의사들이 세운 의료시설인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해서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돌보는 모습, 또 그 다음날 그 아이를 찾은 모습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라고 막말이 있었습니다. 이 반여성적이고 성인지 감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가부 장관님 안 계시죠? 차관님이시죠? 나와 있습니다. 여가부 차관님? 예. 현지 주민과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빈곤 포르노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영부인께서 노력하는 게 비판받아야 될 일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지에서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사진이 이렇게 비난받는다면 그것도 어떤 특정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받는다면 전직 대통령 내외가 어려운 어린이들과 찍은 그 수많은 사진들도 다 똑같이 비난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국격을 훼손하는 말은 정치인이든 누구든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상훈 수석님, 예,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님께서 방문하시고 나서 심장질환 아동 치료 지원을 위한 후원 문의까지 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의 그 일정 그 후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죠. 출석했다는 보도를 출석했습니까? 봤습니다. 예. 그 뇌물 혐의 그리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압수수색할 때 통화해서 휴대폰 집어 던지라고 그 사주한 거과 관련인가요? 제가 아직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말씀드린 건 부적절합니다. 이 정진상 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처음으로 인연을 맺어서 성남시 정책실장,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10월 3일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1월 5일 예결위에서 박범계 장관께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정진상 씨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혐의가 있거나 혐의를 소명할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혐의가 드러나고 있고 구체적인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검찰 수사 문제여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시기를 적당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혹에서 빨리 밝힐 수 있도록 의혹을 그 부분은 주문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통상적인 지자체에서 있었던 통상적인 그 지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범죄 수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방어권을 가지고 방어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권영세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께 입니다. 예, 아태평화교류협회 예. 2019년도에 15억 원을 북한에 지원을 했는데 밀가루 10억 중에서 8억은 증발이 됐고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은 5억 원씩 샀는데 그대로 중국에 현재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이 대북 지원 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인가요? 최근에 북한 내 코로나 상황이고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 이전입니다만은 그 북한으로 이 물건을 들여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전달했다고 경기도에 신고한 부분 그리고 인수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입 이력은 없고 허위가 많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죠, 한동훈 장관님.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대북 지원을 한다면서 이렇게 미스터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북 인도 협력과 관련해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대북 협력 과정에서 어떤 사기가 발생하거나 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제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수석님, 예, 하나 좀 물어볼까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시고 나오면서 하신 말씀, 그게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음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가요? 네네. 그러면 날리면은 아닌가요? 날리면으로 확인된 건 아닌가요? 여러 차례 보도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하게 음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이던데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거를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는 일이지 가짜 뉴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확신컨대 그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이루어질 제가 맥락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정할 수 없는데 그 이후로 이를 보도한 MBC를 그렇게 한 것은
그래서 일각에서 그것이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특히 저희가 문제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동맹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취재가 들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정의용입니다. 위원장님도 뭐 예결위 구성원이시기 하니까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위원장님의 발언도 시간을 모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의원의 발언 이후에 끝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평가 내지는 다른 입장을 밝히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중간이 됐든 마지막이 됐든 순서를 정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그때 모아서 해주십시오.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평가된 거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니, 질문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걸 가지고 반대 물어본 의견을 거고. 말씀하시면 제가 회의 진행하는 거 말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20분이 안 됩니다. 그렇더라도 위원장님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해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 발언 이후에는 동조하는 입장을 말씀하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뒤에는 반대 입장을 말씀하시면은 그게 보시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